게임 특화 블록체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런 게 이제 궁금증일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이더리움에 뭐 레이어 2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오아시스가 퍼미션 블록체인인가, 퍼미션레스 블록체인인가, 퍼블릭 블록체인인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인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퍼미션 블록체인이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내용은 사실 허브 레이어라고 불리우는 레이어 1과 그리고 버스 레이어라고 불리우는 레이어 2를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큐리티와 그런 데이터 가용성을 담당하는 허브 레이어의 경우에는 오아시스가 컨트롤하는 블록체인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배포될 수 있는지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고, 다오르로. 맞습니다. 그래서 배포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리스트로 이제 관리하게 되고, 이 리스트에 포함된 그런 동료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나 배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컨텐츠 레이어인 버스 레이어의 경우에는 이제 버스 빌더라고 불리우는 버스 사업자분들의 이제 주로 게임사분들이죠. 그분들의 재량에 의해서 커스터마이즈 되고 이제 운영이 되면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 그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이런저런 특징들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벌스체인은 어떻게 보면 이쪽은 레이어 2라 규정 짓나요? 아니면 각각의 또 다른 메인넷이라 규정 짓나요? 레이어 2입니다. 근데 레이어 2도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각각의 다른 RPC 노드가 존재하고 이제 메타마스크에서 네트워크 바꿔야 되는 그런 독립된 네트워크가 되겠지만 파이널리티는 레이어 1에서 이제 블록에 저장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벌스체인은 독립된 밸리데이터를 또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이 허브체인의 밸리데이터의 신뢰를 다 믿게 되나요? 롤러를 통해서 이제 레이어 1에서 파이널리티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레이어 1의 이제 밸리티에 의존한다라고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면 그 벌스체인은 그들만의 밸리데이터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 네, 주신. 사실은 베리파이어라는 게 존재하는데 레이어 2에서의 베리파이어는 레이어 1 밸리데이터 중에 랜덤으로 선정된 노드 밸리데이터가 베리파이어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구성하는 밸리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이제 이들 네. 새로운 벌스 체인에 들어올 사람들도 투표로 아마 정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퍼미션인데, 다만 이렇게 투표로 누가 들어올지 정하고, 이 앞으로의 룰 같은 것도 이들의 투표를 통해서 함께 정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체인은 또 아닌 것이고. 노드 밸리데이터가 거버넌스 카운슬의 참가자이지는 않아요. 그거는 독립된 개념입니다. 거버넌스 카운슬에 그러면 참가자는 주로 일단은 코어 멤버 쪽이 아닙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카운슬의 그러니까 제너시스 카운슬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제너시스 카운슬 멤버는 초기 노드 밸리데이터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노드 운영 자체가 퍼블릭화 될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이전에는 최소 노드 구축을 위한 토큰 개수인 1000만 개를 보유하는 것과 파운데이션의 퍼미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파운데이션의 퍼미션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토큰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누구나 노드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는 이제 뭔가 진정한 의미의 퍼블릭 체인이 되게 됩니다. 되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이제 이쪽 허브 앤 벌스의 블록체인 구조 외에도 이제 V 토큰 시스템이라는 게 내세우는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커스터마이즈된 버스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이제 기술적 옵션을 제공하는데 그게 이제 V 토큰에 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IP를 보유하고 계신 이제 게임 업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 IP 활용 방침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그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그러니까 그 IP를 블록체인 상에 배포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되기도 하고, 게임 사업 전개를 검토하고 계신 많은 게임사분들이 이제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IP에 대한 기능을 왜 굳이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 업계의 발전이 4가지 단계를 거쳐 나가면서 이제 매스 어덥션, 대중화를 이룰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3번째 단계라고 보고 있고, 뭐랄까요, 발명기라고 저희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인 개발자 단계,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그냥 이게 뭔고 하면서 반 재미로 이제 이것저것 내보는 거죠. 이제 2번째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PMF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PMF란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은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PMF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이루기도 하고, 압도적인 그런 비즈니스적인 노하우를 굉장히 빠른 단계에 축적하기도 하고, 이런 단계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에 동반하여서 서스테이블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발명해 나가는 단계가 되고, 하나가 이제 히트를 쳤다 하면은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카피캣처럼 조금씩 발전을 시키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서스테이너블한 모델이 발견이 되는 건데요. 이 서스테이너블 모델이 발견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IP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들이 이거는 우리 IP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쓸데없는 도전을 하지 않고 IP를 바로 활용해서 수익화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모델이 남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유명한 IP들이 블록체인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3단계의 초입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쯤 왔나요? 아니면 3단계 중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초입부인가요? 그럼 아직 찾고 있군요. 네, 아직 찾고 있습니다.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은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제 메인스트림 게임 회사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게임 컨텐츠를 내기 시작할 텐데, 이분들 그리고 벤처 쪽에서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신 개발자분들이 뭐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모델을 완성시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을 때 IP들이 본격적으로 온보딩되기 시작하면은 이 팬베이스들이 웹3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대중화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IP를 보유한 회사들은 아직은 망설이고 있는 단계일 수 있네요. 이게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 모델이 누군가는 일단 빨리 한번 만들어 줘봐야 내가 안심하고 확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되게 약간 아직은 간을 보고 있는 단계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려지네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4단계? 마지막 단계는 정말 모두가 다 아는 IP가 계속해서 나오는 단계 아닐까요? 대중화 단계입니다.